네, 안녕하세요. 자만키입니다.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한 지가 한 2년, 여 정도 이제 됐는데, 이제 2년이 좀 넘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른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좀 나오신 대표님들하고 좀 차이가 뭐냐고 저는 좀 생각해 봤을 때, 뭐 어떤 사업에 있어서 뭐 매출 엄청 폭발적으로 된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온라인 사업, 그 유튜브나 뭐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이 많은 그런 사업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 봤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저만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컨텐츠는 그런 저의 어떤 2년여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모아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내가 어떤 온라인 사업을 좀 시작할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온라인 사업이 뭐 이렇게 되고 이 온라인 사업은 이것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비교해서 온라인 비즈니스 월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내가 시작하기에는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은 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박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제 좀 사업별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교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Y축에는 이렇게 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좀 비교 요소를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에는 사실 비교 요소를 넣자면 엄청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객관성이 있고 좀 포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고민해봤을 때, 아무래도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시작하기 좀 쉽냐 아니면 좀 보통이냐 그 다음에 좀 어렵냐 라는 이제 접근성을 기준으로 오늘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온라인 사업은 바로 이겁니다. 국내 위탁 판매 중에서도 이제 제조 공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업체, 그 다음에 뭐 판매사 총판 이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연락한 다음에 내가 상품을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위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상품의 이제 뭐 데이터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온라인 오픈마켓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사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내 위탁 요거는 자본금이 그게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내가 상품을 뭐 살 필요도 없고 내가 직접 뭐 창고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쌓아둘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일단 여기 자본금을 보시면은 자본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내가 상품 소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잘 팔릴지 상품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조업체나 아니면 판매자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국내 위탁 제조 공장을 찾거나 이제 판매자를 찾는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자본금은 좀 낮지만 너무 어렵진 않아. 그래도 저는 사실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요쯤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위탁 제조 공장은 한 요쯤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요거를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셀러오션이란 네이버 카페에서 이 위탁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그때 가방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처음 판매를 시작해 봤었는데, 저는 사실 요걸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요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좀 만드시는 이제 유튜버 분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실맨님이라고 유튜브 채널, 그 성실맨님이 주로 다루고 있는 컨텐츠가 국내 위탁인데, 이제 좀 상품을 소싱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국내 위탁 대량 등록인데, 사실 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대량 등록으로 좀 유튜브도 좀 유명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구독자 분들도 많아지시고 대표님들이 많이 봐주신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국내 대량 등록으로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제 대량 등록으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표님들도 충분히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본금이 그래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단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의도 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최소한 전자책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또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상품만 이제 오픈마켓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 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이 정도 가격대가 들어갈 것 같고, 일단 엄청 어렵진 않고 그렇다고 또 쉽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시작하면은 좀 많이 좀 버벅거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엑셀 같은 것도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이제 자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보통이지 않을까. 너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좀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요 정도? 이 정도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국내를 좀 알아봤지만, 그 다음은 이제 중국, 그 다음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중국 구매 대행인데 구대라고 써놨는데 반자동으로 올리는 이 반자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쓰긴 쓰지만 대량 등록처럼 막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막 상품을 똑같이 막 상품 가공도 없이 막 물론 대량 등록도 가공을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이미지나 뭐 상품명 그리고 키워드를 좀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 마켓에 뿌려주는 그 정도. 그러니까 수동과 자동의 이제 가운데라고 해서 반자동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일단 요거는 이것도 돈이 좀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요 대량 등록 이거랑 자본금은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물건도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다 요 정도 500만 원대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거 금액 기준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그러니까 반자동이기 때문에 국내 이 대량 등록보다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중국 구매 대행은 반자동은 조금 더 접근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내 위탁 대량 등록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키워드나 상품명 수정하는 거, 그리고 뭐 이미지야 뭐 예쁜 걸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지만 상품명을 좀 SEO에 맞게, 그 다음에 상품 키워드 뭐 이런 것들, 뭐 상세 페이지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자동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은 그냥 대량으로 막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인데 똑같은데 이제 대량 등록으로 하는 거. 이제 반자동은 사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키워드도 바꿀 줄 알고, 그다음 상품명도 좀 수정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상세 페이지도 좀 꾸밀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 사실 중국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하시면 가장 많이 시작하시는 게 이것도 대량 등록으로 많이 시작하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도 들어가겠죠. 똑같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거 반자동은 아무래도 상품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대량 등록, 중국 구매 대행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이것도 대량으로 상품을 올리는 건데, 요걸 좀 많이 다루시는,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 좀 많이 다루시는 유튜버 분들은 이제 서과장님 유튜브 채널 있고, 그 다음에 투트랙님 이렇게 좀 많이 다루시죠, 요 구매 대행. 그리고 이제 요거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대표님은 이제 해무버님이라고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하시는 걸 알았는데 해무버 유튜버 채널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중국 사입입니다. 중국 사입인데 이제 뭐 그냥 이제 상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지만 좀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OEM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뭐 OEM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 어떤 있던 상품에서 그냥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을 살짝 바꾼다든지 뭐 그런 형태를 좀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OE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자본금으로 따진다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MOQ 이제 최소 이제 수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1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성 일단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중국 이제 사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판매자랑 컨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화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이런 게 좀 안 좋다 이런 피드백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단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중국 사입을 막 제대로 막 가르쳐 주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정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중국 구매대행보다는 당연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구매대행 하시다가 좀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은 그때 좀 이제 많이 사입을 해가지고 좀 판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돈은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노말과 여기 여기쯤 되지 않을까. 여기쯤. 요거의 이제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내 상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여태까지는 거의 위탁을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중국 사입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상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CS, 배송 이런 것들도 내가 좀 어느 정도 뭐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고 떨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마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10,000원에 사왔지만 내가 부가가치를 좀 더 이렇게 높인 다음에 한 뭐 30,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고를 일단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내 창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 팔릴 때 가장 문제, 악성 재고가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보시면은 이거는 뭐 쿠팡 로켓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재고 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쌓이다 보면은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 때문에 좀 그래도 저도 아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거랑 비슷한데 쿠팡 로켓.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쿠팡 로켓은 일단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쿠팡 로켓 입점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접근성이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 로켓은 이제 쿠팡이 그러니까 B2B 형태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고객한테 직접 판다기보다는 내가 쿠팡한테 팔고 쿠팡이 고객한테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엄청난 고마진을 가져가기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마진을, 왜냐면 사입이기 때문에 마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내가 뭐 10,000원짜리를 10만원에 이 정도에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쿠팡도 그러면 고객한테 그럼 팔 때 10만원에서 더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그 중국 사입보다는 그런 마진 측면에서는 좀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사입과 하고 거의 다 비슷하죠.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재고를 또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물건 가져와야 되고, 물건이 이제 좀 불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관도 해야 되고,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중국 사입하고 비슷한 점들도 있고, 이걸 좀 주로 다루고 계신 분이 이제 디렉터 강님이죠. 이제 유튜브 채널의 디렉터 강님 보시면은 이 쿠팡 로켓을 많이 다루고 계시고, 중국 사입하고 이제 뭐 비슷한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고 그냥 같은 건데 가격은 같은 건데 난이도는 좀 더 어려운 쿠팡 로켓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사입도 하고 그 다음에 쿠팡 로켓 하고 있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그 다음은 이제 미국 구매 대행입니다. 이제 아마존으로 보통 많이 하시죠. 아까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구매 대행인데 요거 하나만 이제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거랑 이제 이거 일본 구매 대행 그다음에 유럽 구매 대행도 같이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은 이 세 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내랑 중국은 그나마 좀 이렇게 가깝다고 느끼셔서 그런지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정보나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일본 구매 대행도 사실 좀 접근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 유럽 구매 대행도, 비슷하다고 보고, 미국 구매 대행도 똑같죠. 예, 이 세 개는 저는 이제 접근성은 비슷하다고 보고, 아무래도 좀 얘네들보다는 좀뭐 알려진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시작하기에도 사실 돈이 좀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국 구매대행 대량 등록 시작한다 이렇게 쳤을 때는 이제 뭐 강의라든지 뭐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없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시작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제 뭐 1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주세요 하면은 그게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보다는 좀 더 들어가고 500만원 얘네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고, 그리고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때인데 얘네보다 조금 높지만 얘네랑 다 똑같다. 가격은 똑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해봤던 거는 이거는 뭐 두 개는 뭐 유럽이랑 일본은 못 해봤고 미국 구매 대행은 이제 해봤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상품들이 좀 브랜드 상품들이 많고 또 고객들이 찾는 사람들이 이 상품,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걸 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판매에 있어서 내가 막 엄청나게 열심히 국내에 막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는다기보다 그런 상품들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브랜드 상품도 올리면은 좀 판매에 있어서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뭐 대량도 있고 막 반자동도 있고 엄청 많을 거예요. 뭐 건기식도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 일단 정보가 없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지 않을까.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유튜브에 사실 찾아봐도 유럽 구매 대행은 제가 알기로는 그 92년생 정 사장님, 그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알고 있고, 일본 구매 대행은 거의 다루는 분이 없지만 그 투트랙님께서 좀 다루고 계시죠. 미국 구매 대행은 거의 많이 이제 유명하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은 많이 없고, 그 다음은 이제 명품 병행 수입. 명품 병행 수입인데 이것도 사입이죠. 어떻게 보면은 병행 수입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뭐 어디지, 반란인가? 반란 사이트에서 뭐 명품 위탁도 한다 이제 뭐 이렇게 들었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건 정보를 정확히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명품 병행 수입, 병행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사입을 해와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쯤에 있겠죠. 어렵죠. 네. 사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사입보다 일단 가격대가 일단 높아요. 명품이기 때문에 가방 하나에 막 300만원 400만원 하잖아요. 중국 사입이랑 로켓보다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작하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상품,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뭐 최소한 등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요 정도 레벨은 그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돈은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꼭 1000만 원이 아니라 제 기준은 일단 자본금의 기준이 그냥 한 좀 시작하기 용이하다.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돈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자본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100만, 500만 원, 1000만 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위탁, 중국 구매 대행, 국내 위탁, 중국 구매 대행 대량, 미국 구매 대행, 요거는 이제 각계 일본, 유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입 쪽이죠. 명품 병행 수입, 그 다음에 중국 사입, 그 다음에 쿠팡 로켓, 요렇게 지금까지는 요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직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쉬운 건 사실 없긴 한데, 좀 이따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일본 구매 대행, 명품 병행 수입 빼고는, 3개 빼고는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보고, 장단점은 근데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네. 장단점은 그렇게 돼 있고, 유튜버 분들도 찾아보시면은 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다 해봤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브랜드입니다. 이제 내 상품 만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사입 OEM도 내 상품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성 상품을 가지고 이제 좀 살짝 이제 변형한다거나 그런 류기 때문에 브랜드라고 하기는 살짝 애매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해보면서 요번에 이제 와디즈 펀딩 좀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에 제가 해봤던 경험들을 다 이제 다 쏟았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를 다 이제 해봤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상품 파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브랜드라는 인지도도 올려야 되고 그 상품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 판매보다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지고, 당연히 자본금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일단 MOQ 수량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재고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기타 외 막 브랜드에 들어가는 이제 뭐 컨셉이라든지 브랜드 BI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는 1,000만 원을 뚫어버리죠. 사실 천장을 뚫어버리는데 일단 여기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저는 1,000만 원 더 들어갔는데 아무튼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가장 어렵다고 보고, 진짜 온라인 사업이 끝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요. 브랜드는, 그러니까 상품 파는 거에 있어서는 브랜드가 가장 끝이지 않을까.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게 이제 내 상품을 갖는 거겠죠. 당연히 누구나 갖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사실 내 상품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시작한 게 이제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장점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브랜드 자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알려야 되니까 인스타로 뭐 홍보를 해야 되나, 뭐 광고를 해야 되나, 네이버 블로그를 뭐 이렇게 협체원단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컨설팅을 좀 받지 않으면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주변에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고 좀 다른 것들도 참고해서 좀 시작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정말 좀 시작하기 쉽지 않은.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온라인 사업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은 브랜드로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거를 그동안 물론 판매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써왔다면은 다른 이런 것들은 사실 일회성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국내 위탁 제조 공장 찾는 것만 보더라도 그 상품이 단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쿠팡 로켓 사입 같은 것도 보더라도 중국 사입도 중국 판매자가 그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답이 없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직접 이제 OEM 해서 MOQ 만들어서 이제 제조를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브랜드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어렵고. 그런데 이 브랜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내가 내 상품을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뭐 단종시키면 단종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 자체가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을 내가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을 이렇게 팔아보고 저렇게 팔아보고 이런 걸 해볼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품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 뭐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상품 하나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여러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분산될 수 있는데 얘는 이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시너지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다시 시작한다면,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지원 사업도 많아요. 이제 제조를 하게 됐다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도소매로 들어가가지고 사실 지원을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제조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도 여기는 만약에 나와봤자 2천만 원, 3천만 원 대출이 나오는데 얘는 뭐 1억 이렇게 나오죠. 1억 넘게 나오는 건 제가 모르겠고 한 1억 정도 막 가까이 나오는 그런 대출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창사라고 하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하기에 좀 진짜 지원 사업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접근성으로 따졌을 때는 어렵죠. 진짜 어렵죠. 그리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강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브랜드 자체는 진짜 잘 만들어도 안 팔리는 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 저는 지금 하고 있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상품을 파는 걸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온라인 사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꼭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이런 거, 블로그, 디스토리, 전자책,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요건데, 많은 분들이 되게 온라인 사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꼭 내가 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브랜드 상품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내가 협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상품을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스타에 내 상품 띡 올린다고 한다고 한들 몇천 명, 몇만 명이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제품 이런 건데 협찬해드리고 싶은데 협찬해드리는 대신 좀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느낀 게, 블로그.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이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이 지금 부업으로 많이 하시는데, 진짜 자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본업으로 해도 충분히 웬만한 직장인 월급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굉장하다고 저는 요번에 브랜드 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여튼 요거는 자본금이 일단 많이 안 들어가겠죠. 컴퓨터 하나,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진짜 시작하는 게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고, 시작도 사실 내가 사진만 찍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글만 쓸 줄 알면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기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살짝 저는 요번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얘는 글만 쓰면 되는데, 물론 이제 글도 쓰고 그냥 사진도 올려야 되겠지만, 인스타그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의 그러니까 나 자체를 좀 상품화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컨텐츠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인스타그램 자체는 조금 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성공시키는 게.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 컨텐츠나 아니면은 좀 유입이 많은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음식 사진이나 가게 소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다 보면 협찬도 엄청 들어오거든요. 꼭 이제 현금이 아니더라도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게에 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엄청 많아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체험단이나 이런 걸로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아가지고 체험단 모집할 때도 좀 좋고, 지금 저는 시작해도, 그리고 유튜브나 전자책이나 이런 것도 정보도 엄청 많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는. 그래서 한 2-30만원 들어간다, 강의를. 그럼 그거 하나 듣고 시작하면은 한두 달이면 진짜 20-30만원 뽑지 않을까. 블로그는 정말. 그리고 내 거 블로그 가지고 있으면은 유튜브 하나 채널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블로그 하나 운영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한국에 있어서는. 인스타그램도 똑같죠. 인스타그램도 당연히 사진만 찍어서 올릴 줄 알면 되는 건데, 근데 아무리 막 찍어서 올린다고 해도 인스타그램이 잘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방법들도 전자책이라든지 강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그래서 그거 보고 시작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스타그램도 사실 팔로우 1000명만 있어도 협찬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브랜드 상품 하면서 이제 협찬 드릴 때도 1000명 기준으로 막 이렇게 좀 따졌기 때문에, 1000명 정도만 모아도 인스타그램은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물건을 안 사도 될 정도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사진만 진짜 좀 예쁘게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팔로워를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보진 않아가지고 이 관련된 거는 유튜브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는 근데 찾아보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돈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고, 시작도 정말 쉬운 거니까 꼭 온라인 사업이 상품을 파는 그런 온라인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이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블로그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티스토리라고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그러니까 구글 광고죠. 이거는 보통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것들로 하는데, 이게 단가가 좀 낮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그래서 광고 수입이 좀 적은데, 이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 금액 자체가 이제
금액이 좀 비싸다고 할까요? 만약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랑 이제 만약에 똑같은 유입수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얘가 돈이 더 많이 된다는. 그러니까 글 쓰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 로직이나 아무래도 이거에 적합한 SEO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하기에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똑같지만 가격은 똑같지만 조금 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저 당연히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티스토리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당연히 다 있습니다.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를 이제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랑 이제 좀 같이 하시면 좋은 게 그거예요. 요거. 전자책 사실 저도 제 거 이제 판매했었죠. 제 거 판매했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무래도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 타자만 쓰면 끝나는 거니까, PDF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돈이 들어가겠지만, 내가 이 전자책을 하나 만드는 데는 사실 컴퓨터도 없어도 되죠. 핸드폰만 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은 거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전자책을 좀 잘 쓰는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정말 이것도 상품을, 내 브랜드 상품을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아서 하나 잘 만들어 두면은 얘가 알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막 돈을 가져다 주죠. 잘만 쓴다면은. 그래서 돈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제가 봤을 땐 쉬운 건, 그러니까 쓰는 건 쉽지만 접근성 전체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잘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애국가 잘 부르는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잘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상품 판매랑 좀 비슷하다고 봐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가 있지,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책은 이 정도.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온라인 사업 관련된 전자책을 쓰신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뭐 요즘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직장인 엑셀 잘 쓰는 법, 아니면 직장인의 유용한 엑셀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전자책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기 어려운 건 아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네,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유튜브. 저는 뭐 유튜브, 요즘 진짜 유튜브의 시대죠. 유튜브 다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블로그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돈이 엄청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카메라만,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걸 이제 편집하고, 그 다음에 뭐 썸네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또 촬영을 또 예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튜브 그냥 사진 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그러다가 그냥 그만두신 분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은 안 보니까 아무도.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네, 난이도 측면에서는 유튜브는 이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 요즘 진짜 핫한 SNS죠. 틱톡. 이거는 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이제 안 하시겠지만, 요즘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20, 30대 그리고 10대가 20, 30대는 아니지. 10대, 20대가 진짜 많이 하는 게 유튜브보다 많이 하는 게 이 틱톡이라고 하는데, 돈은 거의 안 들죠. 돈은 거의 안 드는데, 이제 컨텐츠 자체에서 막 좀 많이 보시는 게 뭐 댄스 챌린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먹방도 있었나?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영상들, 좀 쇼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영상을 짧은 시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랑 비슷하지 않을까. 가격은 똑같다고 보고, 유튜브랑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는 겸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자본금,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자본금을 이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기준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꼭 막 이만큼 들어간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 300은 있어야 좀 시작할 수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가 좀 쉽냐. 그러니까 내가 뭐 컴퓨터를 잘 달아야 되냐, 아니면 핸드폰 영상을 찍어야 되냐, 아니면 상품 소싱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으로 봤을 때 좀 접근하기 쉽냐, 아니면은 조금 좀 수준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본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자본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좀 쉬운, 접근성이 쉬운 것들은 이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뭐 티스토리, 전자책 등이 있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잘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은 이제 틱톡이나 뭐 유튜브가 있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 자체도 좀 어렵고 자본금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로켓, 사입,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 브랜드, 이런 것들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판매도 사실 좀 어렵죠. 왜냐면 오픈마켓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고, 그 다음에 중국 구매대행 이런 것도 대량 등록보다는 좀 어렵다. 자본금은 좀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접근은 좀 어렵지만 자본금은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지만 돈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은 좋은 거죠. 국내 위탁. 사실 이걸로도 진짜 돈 엄청 많이 버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본금은 안 들어가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온라인 사업 시작하면은 내가 어떤 사업이 맞을까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도 사실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저도 좀 나는 지금 자본금이 얼마 있고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잘하니까 이런 걸로 좀 시작하면 맞겠네 라고,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대표님들에게 좀 맞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비즈니스 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아직까지 보고 계신 대표님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좀 마지막 부분에 하나 남겨두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온라인 사업이든, 그리고 온라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오프라인 사업이든 아니면 나만의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한다면은 사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굳이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을 굳이 듣지 않아도 내가 진짜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내 판단 하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사실 그걸 하는 게 가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듣고 조언도 듣고 그런 정보도 찾아보는 건 정말 좋지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상품 하나 등록 못 해보고 그냥 온라인 비즈니스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아서 아니면은 내가 주 본업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뭐 나는 컴퓨터를 못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다 그게 이제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저도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지만, 저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최대한 이건 안 돼, 이거는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보자. 뭐 내가 10가지 중에 내가 9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난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물론 다 잘 되진 않았죠. 잘 되진 않은 것들도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은, 사실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 뭐 제 가족들마저 그거 왜 하냐라고 이제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본다면은 사실 결과는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작했냐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사업도 처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막 직장 주변에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학교도 외국에서 나왔고 그래도 괜찮은 그런 전공도 했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 좀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제가 여태까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힘든 점도 엄청 많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이제 하나씩 지켜보면서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이걸 보면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희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에게, 이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대표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고 싶으면은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에 있어서 너무 많은 고민은 필요 없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Ready, Fire, Aim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격 중에 보통은 이제 준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잖아요. 하지만 Ready, Fire, Aim은 준비하고 발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이게 안 된다면 맞춰보고 이걸 내가 좀 어려워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발사를 하기도 전에 이거는 나한테 안 맞고 이거는 이렇게 틀려질 거고 이거는 잘못될 거고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온라인 사업 뭐 판매를 하든 서비스를 팔든 어떤 걸 하시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그럼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